은퇴 후의 진짜 삶. 베이비 부머의 생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은퇴가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1.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경제 성장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시욱 10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베이비 부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를 만끽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 경제적인 고민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씨욱 1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를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생각보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도 많이 가입해두지 않았고 이제 와서 보니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고민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그야말로 돈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활을 더 절약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이시욱 1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직을 맡으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을 배분해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김 이사님의 이야기. 김 이사님 61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며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였어요. 퇴직 후에도 그는 충분한 연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이사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는 그토록 바랐던 은퇴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니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취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5.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제부터 시작. 5번째 사례는 최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다행히도 최 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이제는 건강관리가 삶의 큰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여섯 번째로 다룰 사례는 윤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쌓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관계들이 내 일과 직장에 얽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윤 씨는 그제서야 직장 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삶이 풍부해지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